자, 오늘 우리가 같이 뜯어볼 해설 자료, 주제부터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우리의 은퇴 자산, 그중에서도 국내 부동산과 인구 구조를 아주 직설적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인데요. 이 자료가 과연 어떤 논리로 우리의 노후 자산을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저랑 같이 객관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속으로 이런 생각 무조건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산 이 아파트, 이거 10년 뒤에도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까? 오늘 분석할 자료는 바로 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묵직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약간은 의외의 화두를 던집니다. 왜 우리는 지금 영국 부동산에 주목해야 하는가? 네, 맞습니다. 우리의 노후 불안을 해결할 대안으로 갑자기 바다 건너 영국 시장을 콕 집어 제시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체 어떤 구조적인 근거가 있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그 배경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장. 내 아파트는 과연 안전한가? 화면에 숫자 0.7 보이시죠? 이게 모든 문제의 실학점이라고 자료는 지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명 아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구나 정도의 통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부동산 관점에서는 당장 여러분의 집을 비싼 값에 사줘야 할 다음 세대, 즉 미래 매수자들이 문자 그대로 시장에서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살 사람이 사라지는 것도 무서운데 자료는 여기에 더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바로 1.4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그 초고령 사회라는 일본보다도 무려 1.4배나 빠르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은 바닥을 치는데 늙어가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걸 꼬집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도달한 결론이 뭐냐? 2072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딱 절반, 50%가 고령층으로 채워질 거라는 아주 암울한 전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새로 집을 팍팍 사줄 비고령층 인구가 반토막이 난다는 건데 당연히 미래의 주택 수요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이 자료는요, 이런 인구 감소 문제를 건축 기술의 혁신이랑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살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앞으로 3D 프린팅 같은 첨단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집 짓는 비용은 오히려 확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는 없는데 새 건물을 짓는 원가는 저렴해지니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자체의 물리적인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논리입니다. 이로써 2장, 극명하게 엇갈리는 인구 구조입니다. 방금 본 국내 상황이랑 영국 시장을 딱 붙여놓고 비교해보면 상황이 정말 180도 다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한국은 인구 절벽 때문에 수요가 사라지는 늪에 빠져 있다면 영국은 정반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이민자가 들어오고 있고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결과 런던이나 맨체스터 같은 주요 도시들은 집을 구하려는 수요가 너무 넘쳐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우리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3장, 건물 가치보다 대지권.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구조적 차이가 나옵니다. 흔히들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번쩍번쩍한 최신식 건물이나 유명한 아파트 브랜드에 혹하잖아요. 하지만 원문 자료는 부동산에 변하지 않는 진짜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대지권, 즉 땅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요즘 짓는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은 그 귀한 땅의 지분이 수천 세대로 아주 잘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이 먼지처럼 희석돼 버리면 나중에 재건축을 한다고 쳐도 손에 쥐는 실질적인 이익은 갈수록 줄어드는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 부동산 시장은 이 기본 베이스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자료가 영국의 프리홀드라는 제도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데요. 쉽게 말해서 땅은 물론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 전체를 완벽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한국 아파트처럼 지분이 잘게 쪼개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내 거니까 영국에서는 이 프리홀드 덕분에 지은 지 수백 년 된 건물들도 가치가 안 떨어지고 엄청나게 비싼 값에 거래된다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두 자산의 성격 자체를 아예 다르게 정해내립니다. 국내 부동산은 철저하게 우리나라 국내 경기 변동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약점 많은 로컬 자산으로 보고요. 반대로 런던 같은 영국 부동산은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드는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터져도 달러처럼 가치를 든든하게 방어해주는 일종의 부동산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이어서 4장, 현금 흐름,
전세대 월세 비교입니다. 은퇴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자료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을 지적합니다. 바로 역전세의 공포죠. 금리가 막 뛰고 전세가가 훅 떨어지면 집주인이 갑자기 수억 원이나 지는 거액의 보증금을 자기 돈으로 구해서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고정 수입도 없는 은퇴자한테 이런 일이 처진다? 이건 뭐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냥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재무적인 재난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의 임대 시장은 철저하게 월세 중심입니다. 특히 영국의 월세 제도는 법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묶여 있고 매년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올리는 게 당연한 사회적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내 월세 수입도 같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도 방어하고 훨씬 예측 가능하면서 든든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그리고 아까 3D 프린팅 같은 신기술 얘기 잠깐 했었죠? 영국은 이 부분에서도 안전지대라고 분석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건물을 뚝딱뚝딱 쉽게 짓는다고 해도 영국 주요 도심의 부동산들은 타격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도심 자체가 수백 년 역사로 다져진 절대적인 입지적 희소성을 꽉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가치와 희소성 자체가 혁신 기술로 인한 가치 하락을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튼튼한 방패가 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새로운 은퇴 방어 전략. 자,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료는 오늘 이 내용을 보신 분들이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던져줍니다. 첫째,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의 대지권 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둘째, 내 집 주변의 동네 인프라가 앞으로 더 발전할 곳인지 아니면 서서히 낡아가고 쇠퇴할 곳인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해 보시고요. 마지막 셋째, 그 동네 인구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꼭 점검해 보라고 권합니다. 만약 이 3가지 기준에서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에 내 아까운 노후를 전부 걸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자료의 핵심 메시지 아주 명확합니다. 영국 부동산 같은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자는 주장은 남들보다 돈을 더 벌어보자는 그런 얄팍한 수익 추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구 절벽이라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생명줄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필수적이고 생존에 직결된 방어 전략이라는 점을 자료는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 자료 마지막에 등장하는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그대로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아 계신 그 아파트, 미래의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자산입니까? 아니면 훗날 내 발목을 꽉 잡을 거대한 짐입니까? 이 서늘한 질문이 여러분의 노후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자산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